휴먼 라이브러리 오늘의 제목은 가장 작은 이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 부제 우리 안팎의 fair trade. 네. 일본의 큐슈의 구마모토시에 있는 구마모토 가쿠엔 대학의 신명직 교수님께서 오늘 휴먼 라이브러리 해주시는데요. 신명직 교수님 잠깐 소개해드리면 동아시아학을 가쿠엔 대학에서 가르치고 계시면서 한국 문학, 한국 영화, 한국 문화 등을 가르치시고 저서로서는 불가능한 전복의 꿈, 모던 보이 경성을 거닐다, 제1 코리안 3세계 경계를 넘어 등 다수의 책이 있으신데요. 오늘 지성수 형제님의 소개로 우리 휴먼 라이브러리에 이렇게 오셔서 귀한 강연을 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신명지 교수님, 지금 현재 정확하게 한국은 아마 11시인 것 같습니다. 일본은 몇 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미동부 지역은 토요일 9월 4일 밤 저녁 10시입니다. 우리 신명지 교수님께서 지금부터 25분 동안 5분 뒤에는 알람이 울릴 예정입니다. 25분 동안 강연을 해주시는데 직접 마이크 키시고 인사하시고 바로 가장 작은 이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 우리 안팎의 fair trade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일본 쿠마모토에서 살고 있는 신명직이라고 합니다. 저는 뭐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동아시아 학과, 쿠마모토 가쿠엔 대학교에 있는 동아시아 학과에서 한국 문학과 한국 문화를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고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은 가장 작은 이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 아둘람 온라인 공동체에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한 부분을 골라봤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영화제를 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공생영화제라고 하는 것을 한 10몇 년 전서부터 해서 올해 정확하게 10년 10회째 영화제를 하는데요. 이번 영화제의 테마는 미얀마 난민과 관련된 그런 영화를 일본 영화, 한국 다큐멘터리 두 개를 골라서 영화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소제목이 바로 가장 작은 이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테마여서 관련된 테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제목을 골라봤습니다. 그러면 화면 공유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지요.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가장 작은 이에게 한 것, 이건 뭐 난장이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고른 책은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입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실 테고, 이만 뭐 베스트셀러에서도 뭐 30년, 40년 동안 그 베스트셀러 2위에 올라 있는 책이 있죠. 여기서 이제 난장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작은 자에 속하는 것이 아닐까. 조세희 씨가 연극에서 지금 수저를 잡고 있는 수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난장이가 그 달을 향해서 공을 쏘아 올리죠. 그래서 사실은 이 난쏘공이라는 책이 제가 대학교에 입학하는 날, 입학한 해에 나온 책입니다. 1978년도에 나온 책인데요. 이 책을 보면서 저는 그 전태일을 생각을 했습니다. 전태일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난장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평화시장에서 일하고 그렇지만 그 자신들의 삶을 제대로 이야기할 수 없는 전태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뭐 80년 광주를 지나면서 뭐 굉장히 저도 힘든 생활을 했지만 이후 지성수 목사님하고 있었던 한 10년 동안 그 인천, 부천 지역에서 이런 1987년도 이후 88년 노동자들의 투쟁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이제 함께 고민하고
한국에서의 난장이의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함께 고민해 봤습니다. 이 밑에 있는 사진은 울산 지역에서의 모습인데요. 이 울산에 있는 노동자들이 울산 조선소에 있는 거대한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클레인 위에 올라가서 싸우면서 사실상 이제 노동자들이 조금씩 지위가 개선되어 가는 것들을 보고 블루칼라들도 마이카의 시대가 오게 됐죠. 그러면서 한국에는 이제 난장이들이 사라졌구나. 그렇다면 더 이상 이 노동자의 지석과 같은 삶을 살 필요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요. 고민을 해봤습니다. 한국 안에서의 난장의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경을 걷어내는 순간 국경 바깥에는 너무나 많은 난장이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부분들이 한국의 전태일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전태일, 동아시아의 난장이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난장이들은 네팔의 아동노동과 관련된 조사를 떠났습니다. 아이들이 그 쓰레기통을 발견했는데 너무 기뻐해하죠. 여기서 이 아이들은 비닐들을 구할 수 있었고 그 절 사원 밑에서 잠을 자면서 살아가는 모습인데요. 아이들이 골라낸 이 비닐, 헌 비닐들, 폐비닐들 더미에서 사실상 저는 5분도 함께 하기가 힘들었지만 이 아이들은 이곳에서 행복한 미소들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조그만 아이들도 그 돌을 캐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너희들은 이런 데서 일하면 안 돼. 14세 미만은 여기서 일하면 안 되거든. 그랬더니 아이들이 저한테 거꾸로 질문했어요. 당신이 왜 우리를 일 못하게 하냐? 우리는 여기서 일하고 싶다. 그러니까 아동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금지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동들이 일할 수 없을 만한 환경, 그 마을 자체가 자립하고 자활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아이들의 뒤편에 보면은 코카콜라라고 하는 히말라야 산골에서 만난 아이들 뒤편에도 코카콜라 그리고 삼성이라고 하는 이 아이들은 이미 코카콜라와 삼성전자에 유혹되어지면서 이 아이들은 카트만두의 시외버스 터미널에 모여들게 되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조금 더 크면요. 해외 이주노동을 떠납니다. 아동노동에서 해외 이주노동이라고 하는 이러한 되네요? 우리도 상대방을 보이나요?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 대목에서 저는 국경 밖의 난장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페어트레이드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네팔에 자립자활할 수 있는 것들을 커피 마을에서부터 시작을 해보자 라고 시작을 해서 커피 마을을 찾아가는데요. 이렇게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그래서 그 네팔로부터 한국과 일본의 그 페어트레이드를 하고 있는 곳에 찾아가게 됐지요. 그래서 거기서 커피 체리에서 이렇게 펄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물로 씻어내고 그리고 그것을 햇빛에 건조시키는 이런 커피 마을들과 함께 국경 밖에서 한국 안에 있는 난장이가 아니라 한국 바깥에 있는 그런 난장이들의 자립을 하려면 거기서 생산한 것들을 어디선가 해야 되는데 제가 네팔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내가 현재 몸담고 있는 대학, 이 대학을 이것이 나의 현장, 나의 필드다. 그럼 나의 현장, 나의 필드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것은 페어트레이드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네트워킹을 하는 것, 이것이 국경 바깥에 있는 난장이들의 곁에 있는 것, 함께 하는 것, 그 난소공에 나오는 지석과 같은 삶을
또 새롭게 전개해 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이 학교 안에 영화제를 하면서 학생들과 함께 카페를 만들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아시아 공정무역 네트워크라든가 아름다운 커피와 같은 것을 방문하면서 학생들이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에 있는 대학생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이런 걸 일본에 있는 대학에서 페어트레이드 카페를 한번 열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드디어 북카페, 페어트레이드 북카페를 2014년도에 대학교 안에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지역에 있는 여러 매스컴들이 굉장히 찾아와 주셔서 굉장히 성황리에 오픈을 할 수 있었는데요. 쿠마모토 일일신문에서도 소개해 주셨고요. 마이니치 신문,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텔레비전 방송국 RKK라든가 아사히 신문 이런 데서 전부 다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모금을 한다거나 지진이 있었죠, 네팔에서. 그다음에 이 모금한 것들을 저희들이 하는 것은 좀 힘드니까 후쿠시마 원전에서 교훈을 얻어서 히말라야 솔라 판넬을 설치하자. 그래서 우리가 25엔씩 적립했던 것이 있어서 그것들을 함께 한국의 아름다운 커피에 전달하면서 지진 지원 활동을 했고요. 저희 쿠마모토에도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쿠마모토 지진과 관련된 그런 지원 활동도 하고요. 그다음에 난민들을 위해서 저희들 학생들이 헌 옷을 모아서 많지는 않지만요.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이주공생영화제, 그다음에 동아시아의 각각의 국민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의 동아시아 시민이다. 동아시아 시민공생영화제를 개최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커피와 관련된 영화, 그다음에 학생들이 시네마 토크에 참여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스페인 몬드라곤의 기적이라는 영화라든가 저희 학생들이 페어트레이드의 코튼을 가지고 만든 페어트레이드의 의류, 옷을 저희들이 패션쇼로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활동들을 했는데 지역에서 열고 있는 페어트레이드 마르쉐와 관련된 곳에도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심포지움, 다양한 그다음에 베트남, 영국, 한국, 일본 페어트레이드 상품들을 저희들이 전시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이 우리는 페어트레이드를 배우는 학생들이 아니라 페어트레이드를 가르치는 강사다. 그래서 페어트레이드 강사학교 같은 것들도 개최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들이 만든 케이크도 페어트레이드 커피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그냥 넘어갈까요? 지역에 있는 그리고 일본 전국에 있는 여러 대학들, 고등학교 학생들하고의 교류도 하고 있고요. 한국에 있는 부산, 서울, 인천, 그다음에 어디죠? 대전에 있는 그런 대학생들하고도 교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국경 밖의 난장이들의 롤 모델이 있습니다. 그 롤 모델이 어디냐면요. 영국에 있는 페어트레이드의 대학들입니다. 이 페어트레이드 유니버시티는 WFTO, FLO와 같은 FTO와 같은 그런 세계의 페어트레이드의 인증 기구가 있는데요. 그것에서 정식으로 인정을 받은 그런 대학들입니다. 세계 최초의 페어트레이드 대학은요, 옥스퍼드시에 있는 옥스퍼드 브룩스 대학입니다. 여기를 찾아갔더니요, 모든 카페에서 스타벅스까지도 페어트레이드 라벨, 이게 페어트레이드 라벨인데요. 페어트레이드 라벨이 붙어 있는 그런 제품들을 팔고 있었고요. 음료수, 쿠키, 그 다음에 학생들이 입는 과잠이라 그러죠. 과 점퍼도 페어트레이드 마크가 붙어 있는 것들을 팔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런던 시립대학에 가서 만났는데요. 여기는 페어트레이드하고 SDGs, 지속 가능한 그런 대학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한국에서는 키캣이 페어트레이드 라벨을 붙이지 않았는데요. 여기에서 팔고 있는 키캣은 페어트레이드 라벨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킹스턴 대학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대학에 있는 교원들이 이용하고 있는 식당은 페어트레이드
제품들을 케이터링 회사와 함께 의논해서 페어트레이드 메뉴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런던에 있는 중부에 있는 리즈 대학 같은 경우는요, 매년 연말쯤 되면 12월하고 1월에 걸쳐서 페어트레이드 빈티지 패션쇼를 개최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델로 삼고 있는 것은 이런 페어트레이드 유니버시티와 관련된 것들이 영국에 있는 이런 대학들이 처음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페어트레이드 타운들이 그 전 세계에 2078개의 페어트레이드 타운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유럽에서 한 1000개 정도의 페어트레이드 타운이 있고요. 일본이 6개, 한국이 13개입니다. 저희가 있는 쿠마모토라고 하는 지역은요, 여기 이제 쿠마모토가 일본 최초이지만 사실 2011년도에 시작해서 일본 최초이자 아시아 최초의 페어트레이드 타운입니다. 한국은 늦게 시작했지만 일본보다도 더 많은 페어트레이드 타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저에게 남은 시간은 한 7분 정도인데요. 국경 밖의 난장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이제 질문을 다시 한번 하게 되죠. 왜 페어트레이드이지?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얘기만 해도 한 5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시간 조절을 하겠습니다. 방글라데시의 의류 공장의 붕괴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3년도에 한 3,000명 정도, 사망자는 한 1,000명 정도가 있었던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것은 여기만이 아니라 사실상 2012년서부터 13년도 사이에 다발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붕괴 사고는 우연일까 생각을 해봤죠. 생각을 해봤더니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2위의 그런 의류 수출을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었고요. 여기에서 생산해내고 있는 것에 그 내막을 살펴봤더니 데님 셔츠 한 장을 미국에서는 13달러인데요. 방글라데시는 3달러에만 살 수 있습니다. 세탁비, 원재료비 하지만 사실상 가장 큰 차이를 발생하고 있었던 것은 인건비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인건비가 9,000원, 방글라데시는 260원입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인건비 9,000원 하면요, 이거는 시급, 편의점 같은 데서 일하면 시급이 9,000원입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너희들 시급 260원 받고 편의점 같은 데서 일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면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래요. 근데 이 9,000원하고 260원을 이 경계를 가른 게 뭐냐? 그게 바로 국경이었습니다. 국경이 9,000 대 260을 가로막고 있어서요. 이 국경을 그럼 없애면 되겠네? 근데 국경을 없애는 순간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엄청나게 많은 도시, 사람들이 몰리는 도시와 그리고 죽어가는 도시. 그래서 국경을 없앨 수는 없고 국경을 민주화하거나 국경을 유연화시켜야겠구나. 트레이드라고 한 건 뭐냐면 바로 이러한 국경을 민주화시키고 유연화시키는 거다. 9,000 대 260의 국경이 민주적이지 않은데 이 민주적인 국경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공정무역 페어트레이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의류공장의 붕괴의 책임은 도대체 누구한테 있냐? 물론 첫 번째, 방글라데시의 공장의 책임자한테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요. 미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이 사고가 나서 데모를 했습니다. 갭이라고 하는 의류가 있죠. 메이저의 그런 의류인데요. 갭, H&M, 리바이스, 나이키 같은 데가 바로 이 의류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었던 메이커들입니다. 그래서 갭, 더 이상의 죽음의 덫이 필요하냐라는 데모를 하게 된 거죠. 세계의 유명 브랜드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스웨덴의 H&M도 마찬가지죠. 다시 말해서 하청을 준 이 의류공장의 책임은 하청을 준 유럽, 미국, 한국, 일본의 명품 대기업들도 의류공장 붕괴 책임이 있다. 그런데 방글라데시 공장 책임자하고 하청을 준 대기업만 책임이 있을까요? 뉴욕타임즈에 또 한 장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이 옷의 태그를 봤더니요. 이 태그에
이런 명품들이 다 있었는데 뭐라고 썼느냐면요. 당신 옷의 꼬리표를 봐라. 문제는 당신의 피부와 맞닿아 있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옷을 찾은 사람들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방글라데시 공장 책임자, 명품 대기업의 사장님들 뿐만이 아니라 싸지만 메이커의 옷을 찾았던 이 소비자들, 바로 이 소비자들의 문제를 개선하지 않는 한 우리 공장의 붕괴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들이 페어트레이드의 필요성들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페어트레이드 상품은 비싸. 그래서 살 수가 없어. 근데 그러면 방글라데시의 그냥 보통의 옷은 정말 싼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더 트루 코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를 보면요. 환경 비용, 여기에 이 비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치안 비용, 여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진짜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더 비쌀 수밖에 없고요. 지속 가능한 지구 마을들을 만들어가기 위한 비용으로는 페어트레이드의 상품이 오히려 값싼 그런 제품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저는 이렇게 아시아의 여러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점과 점들이 있고요. 그 점과 점들이 선으로 연결된다면 이것이 하나의 면을 형성하고 면을 형성한 것이 바로 동아시아의 시민들이 형성되는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했더니 제가 25분인데요. 저한테 한 2, 3분만 더 시간을 주시면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보통 국경 밖의 난장이들이에요. 근데 또 하나는 국경 안에 난장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이주노동자들이 들어오죠. 그 유럽에 시리아 난민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국경 밖의 난장이들을 위한 페어트레이드들만을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시리아 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생산해낸 제품들을 우리가 소화해 줘야 되는데 그런 걸 뭐라 그러냐. 그걸 우리는 도메스틱 페어트레이드 또는 로컬 페어트레이드라는 표현들을 쓰기 시작했고요. 저희들도 그 문제를 실제로 고민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드시고 있는 양상추, 이 양상추는요, 사실은 중국,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들어와서 생산한 양상추고요. 그 다음에 카츠오라고 하는 가다랑어, 이거를 잡는 사람들은요, 인도네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게 된 거는 인도네시아의 그 미야자키 현에 있는 그 선원들이 어부들이 4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일본 사람들은 아무리 모집해도 안 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선원들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에서는 베트남에 있는 한 지역에 바멘토토라고 하는 곳에 한국에 있는 생협과 같은 그런 생협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본에 들어와서 일하게끔 만들었어요. 기능 실습생 제도가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감귤을 생산하고 그리고 해외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게 됐는데요. 저희들도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과 함께 감귤을 생산하는 곳에 이 마을을 찾아가서 그 마을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베트남에 있는 유학생들, 베트남에 있는 농업 이주노동자들이 유기농업을 하고 있는 곳에서 생산한 것, 저희가 페어트레이드 마르쉐라고 하는 것들을 그 지역에서 하면서 우리가 이제 페어트레이드 상품들, 커피, 초콜릿, 특히 네팔과 관련된 커피, 초콜릿 상품들을 판매를 하면서 이 마르쉐에서는 로컬 페어트레이드라고 하는 다문화 공생 로컬 페어트레이드 상품들을 판매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페어트레이드 마르쉐와 같은 것들, 이것이 학생들과 함께 꿈꾸는 난장이들이 국경 바깥에만이 아니라 국경 안에도 있는 이런 난장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꿈을 실현해 가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끝내고요. 혹시 나중에 질문이 있을지 몰라서 저희가 올해 개최하고자 하는 그런 동아시아 공정영화제에 관련된 자료들도 약간 준비를 했으니 질문 시간을 대비한 얘기까지 해서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